요즘은 뭐 코로나라 외출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또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투병 생활을 하니까 그냥 싱크대 앞에서 주로 생활을 해요. 세 끼 밥 하면서 마트나 잠깐 갔다 오는 정도. 그렇게 답답하죠 뭐 생활이 요즘. 52년생이에요. 예. 한 4년 전에 그 입안에 뭐가 이렇게 났다고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가니까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니까 후두암이래요. 그래서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고 있고, 남편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여기 산에도 다니고, 예, 거의 옛 모습을 찾아가요. 그런데 올을 지나서 내년이면 이제 5년, 암 환자들은 5년 되면 확정 판정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해서 그게 좋아졌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는 24시간을 그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나도 사람이라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저렇게 살아있어서, 응? 소파에 앉아서, TV 앞에 앉아서 리모컨 꼭 쥐고, 나 한 번도 안 줘요. 나는 내가 보고 싶은 프로를 단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쥐고 프로를 보면서 아주 행복해해요. 그걸로 감사해요.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내가 화가 나서 못 살아.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저렇게 24시간 떠받다 주고 리모컨 딱 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불평불만은 없어요. 예, 그냥 행복하게 그러고 살아요. 예. 1시간씩 해요, 식사 시간이. 그러면 나는 성질도 급하고 시집살이를 몇십 년 한 사람이라 이렇게 식탁 앞에서 머물러 있는 건 상상도 못하고 뭐 5분이면 끝나는데 1시간씩 식사를 해요. 그럼 그거 기다렸다가 또 웬 그렇게 챙겨 드시는 게 많은지 아침 식사가 8시에 시작하면 보통 다 이제 커피까지 마시고 하는 시간이 10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점심이 1시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 어디 뭐 외출하고 이런 건 안 되고 마트를 갔다 오는 일, 그것도 이제 코로나라 일찍 가요. 마트가 10시에 열면 적어도 10시 반이면 도착해서 12시 안에 다 끝내고 오고. 뭐 그게 생활이에요, 지금 한 4년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이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치. 그 이상을 해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는 감동이고 굉장히 감격스러운 아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인물은 아주 출중한데 공부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멋을 다 내고 같이 시드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근데 거의 둘의 사이는 로또 수준이야. 네, 안 맞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동생이 형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형은 왜 저렇게 살까? 형은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공부만 하고? 어떻게 저렇게 취미라고는 딱 운동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철저한 삶이. 그리고 이제 형은 동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아? 나는 동생이지만 용납할 수가 없어.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부모인 나는 둘을 다 사랑해요. 훌륭하게 된 아들이나 조금 미흡한 아들이나 다 사랑해요. 거기서 이제
겪는 갈등. 그리고 옛날에,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는 참 아주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예. 그럴 때 두 아들을 데리고 뭐 운동화를 산다든지, 그 당시는 뭐 나이키 매장 이런 거 가면 큰애는 적극적으로 골라요. 자기 좋아하는 거를. 뭐 이게 좋다 저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아이한테 나도 신경이 쓰여서 그래 그건 그거 해라 그러고 하면 둘째는 그냥 서서 바라만 봐. 그러다가 정민아 너도 하나 골라 그러면 난 됐어요. 이러고 삐져갖고 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어려서부터. 그러더니 지금도 형하고 나를 차별해서 키웠다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증인이 없으면 나는 딱 계모야. 걔 내용으로 봐서 옆에 증인이 많잖아요. 근데 걔를 어떻게 길렀고 뭐 어떻게 했고 이걸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아 참 내가 난 자식인데 똑같이 둘인데도 참 저렇게 다르구나. 부모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 형제간은 부모는 인정을 해도 지네들은 벌써 촌수가 있잖아요. 형제는 이해가 잘 안 돼. 네, 그래서 그냥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고 뭐 각자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이쁜 셋이하고 그래요. 큰애가 3살 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나 같은 삶은 뭐 시대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뭐 그런 환경이 아니야. 하지만 내 자식 세대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뭐라 그럴까? 아주 굳은 신념으로 내 철학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3살 때, 큰애가 3살 때 나는 아이들을 키워서 반드시 외국으로 보내리라. 좁은 데서 사느니. 그리고 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맨날 그 북한하고 뭐 넘어와서 뭐 어때 막 그런 거 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그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끝날 것 같진 않고. 아이들은 넓은 세상에 가서 자유롭게 살고 이 주변 사람이 부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여기서 살게 되면 다 부담이야. 우리가 장손의 내가 큰 며느리야. 그 타이틀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은 또 그걸 가져야 돼. 그 타이틀을 자동으로 여기 있으면. 그 제사를 지내면서 산소를 가면서 다 좋은 일이긴 하되 너무 삶이 고달퍼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제사는 못 물려줘도 자유를 줘야 되겠다.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주변 사람이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절대로 그거는. 그래서 일찌감치 외국으로 다 보냈어요. 예, 작은 아이는 중학교 3학년만 다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 시드니 아주 사립고등학교를 보내서 아주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지 하여튼. 그리고 우리 큰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1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왔어요. 제대하고 그 다음 달에 동생이 시드니로 갔으니까 애초에는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게 그게 좀 우리 아들이 싫다고 그래서 거기는 뭐 껌등이 많고 뭐 해서 싫고 해서 시드니로 갔고 자연스럽게 우리 큰애도 이제 시드니 호주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일찌감치 가서 다 거기서 살고 작은 아들은 왔는데 젊은이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부모 세대가 희생한 것으로 편안하게 사는데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지가 할 일을 반드시 똑바로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외국에 있던 여기 있던
뭐 그건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꼭 됐으면 해요. 그게 바람이야. 그리고 나는 며느리를 얻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싶어요, 일을. 며느리 시키고 싶지 않아. 나는 며느리 와도 설거지 하나 안 시켜요. 음식도 다 해놓고 띵동 하고 소리 나면 너무너무 예쁜 실내화 신을 거 딱 앞에다 세팅해놔. 해놓고 딱 들어와서 손만 닦으면 식사하게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접시, 좋아하는 그릇에다가 쫙 차려서 놓고 딱 앉혀서 먹이고, 이거 하나 들어서 놓기도 안 해요. 그냥 일어나게 해. 과일 깎아서 주고 커피 타주고. 설거지는 너보다 내가 잘해. 그냥 많이 했으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설거지를. 그래서 다 앉혀놓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조금 아유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눈빛인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못하게 되면 해야지, 지네들이. 그래서 우리 작은 며느리는 친정에 가서 그런데요. 여기 오는 것보다 시집에 가는 게 더 편하다고. 맨날 가자고 졸른데 우리 아들한테 맨날 엄마네 집 가자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인상을 안 써요, 나는 평생. 아무리 힘들어도 밝게 웃어. 그리고 사랑해. 아들도 사랑하고 며느리도 너무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나는. 다 사랑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하고 틀려서 이렇게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할 게 많고. 그럼 그리고 지금 세대, 우리 세대 사람들이 이해를 또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을 하든, 뭐 전문직이 됐든, 뭐 하다못해 기술직이, 뭐 기술도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살기들이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았어요. 거의 그냥 의식주만 해결해도 그냥 중산층이야. 내가 어려선. 물론 동네마다 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영등포예요. 시장 근처인데 그 생각이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내가 아마 어려서부터 떡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떡 한다 그러면 막 들떠요. 들떠 있고,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김장 처리돼서 김장만 끝났다 하면 떡을 2마를 하세요. 시루떡을. 그러면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떡을 다 돌려야 돼요. 이제 저녁에 가져오면 이제 접시에다가 뭐 이거는 무슨 영자네 집 거, 이거는 뭐 숙희네 집 거, 이거는 누구네 집 거, 이렇게 쫙 해서 한 이 정도 되는 쟁반이 있어요. 양은 쟁반. 거기다가 접시에다 한 5집 거를 올려놔요. 그땐 조금 영리했나 봐. 그걸 다 외워요, 금방. 그러니까 왜냐면 집집마다 떡 사이즈가 틀리더라고. 식구가 많은 집은 좀 많이 올려놓고, 식구가 뭐 조그만 집은 한 2쪽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들고 가서 이제 엄마가 시킨 대로 그대로 멘트를 해요. 우리 김장 끝나서 엄마가 저기 떡을 했는데 맛있게 잡수세요. 그러고 다 논아주고 오면 거의 한 20집에서 30집 가까이를 동네를 돌면서 그거를 해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여기서 한 굉장히 어려서 멀다고 느꼈으니까 한 2km 넘고 한 3km 정도 되는 거릴 거예요. 3km도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서 환하지만 우리 어렸을 땐 껌껌해요. 그냥 껌껌절벽이야. 거기 이모님이 사셨는데 거기는 특별히 많이 싸주면서 거길 가라고 그래요. 그럼
그건 내 성향인데 단 한 번도 부모님이 시키는 일에 노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랐어요. 그냥 무조건 예 하고 그걸 들고 나가면서 맨날 가슴이 두근대면서 거기를 갔다 왔던 기억.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집에 와서 보면 떡이 얼마 없는 거야. 그때 내 실망은 조금만 주고 좀 많이 남겨놓지. 응?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밤에 자면서도 잠이 안 와. 내일이 돼야 먹잖아. 또 밤에 많이 먹으면. 그렇게 떡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떡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떡 보면 행복하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떡을 보면 막 좋고 밥하고 떡하고 두 개 갖다 놓으면 떡부터 먹어요. 우리 친구 하나는 떡을 싫어해도 또 너무 싫어해요. 걔하고 한 오래전 얘기인데 남대문을 자주 갔었거든요. 내가 이제 꽃꽂이를 하니까 꽃도 이제 살 겸 뭐 그 친구하고 동행해서 이제 많이 갔는데 그 가다 보면 할머니가 아주 유명해요. 송편 같은 거 빚어서 다라에다 놓고 그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나는 출발하면서 그 할머니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출발하면서 걱정인 거야. 얘가 떡을 살까 봐 가자마자. 그래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다른 건 다 맞아요. 하루는 나한테 조건을 붙이더라고. 너 가자마자 떡 살 거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다. 근데 나보고 먹으래 소리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떡을 또 나 혼자 먹기가 그렇잖아. 사서 또 거기서 먹어요. 내가 또. 그리고 시장에서 먹는 사람이 아닌데 떡은 그게 컨트롤이 안 돼 내가. 거기서 사서 먹어. 그러면서 또 친구를 또 굳이 줘요. 걔 같이. 그럼 걔는 막 싫다고 막 뭐 이제. 내 개인 삶이 없지. 그게 어떤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살면서 한 몇 번 질문을 받은 거예요. 언니는 무슨 재미로 살아? 언니는 뭐 세상을 재미로 사니? 그럼 재미나는 일은 조금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아. 그게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이제 의무 그런 건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태어나면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싫든 좋든.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여자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우리 시절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뭐 이런 의무가 있잖아. 그런 거를 열심히 하고. 내 삶은 거의 없었다는 게 이제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내가 말을 하게 되네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가 네 생활을 못 가졌으니까 시간을 좀 돌려주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제시하신다면 1초도 생각 안 하고 싫다 그럴 거예요. 가기 싫어요 그 시간이. 지금이 좋아요. 앞으로가 더 좋고. 왜냐하면 나는 아마도 그런 시간이 돌아오면 똑같이 할 테니까 내가. 그래서 싫어요. 그리고 내가 성향이 좀 착한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남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하고 헤어질 때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인식을 주고 살고 싶어요. 그게 내 생각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물어보질 않아서. 근데 헤어지고 나면 다시 만나자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그래서 못 보고. 그리고 저는 내 이야기를 이렇게 터놓고 어디 가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을 회상해야 돼. 그럼 내가 막 괴로워. 또 그 얘기를 하려면 안 하고 굳이 누가 질문을 한다면
얘기는 해요, 오늘처럼. 근데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건 남의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요. 듣고 그 사람이 질문하면 답하는 거. 그 사람이 질문할 때 단답형을 좋아하는지 부연 설명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짧게 하고 좀 설명하고 이 정도로. 그게 참 좋아요. 돌아서서 올 때도 좋아요. 내 이야기를 하면 돌아서서 올 때 내가 마음이 유쾌하질 않아. 결혼해서 줄곧 열 몇 식구하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뭐 내가 친구를 만나고 무슨 여행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친척 들어오면 대접해야 되고 식구들 밥 저기 해야 되고 뭐 그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 일이라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보통 아침이 끝나려면 밥상을 5번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시간들이 다 틀려요. 시골에서 오신 분은 새벽에 일어나고 또 이분 몇 시에 일어나고 시동생들 늦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5번, 4번을 차려야 아침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시장 가는 일. 그런 거 외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뭐 시간을 갖고 뭘 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시간이 조금 나면 인사동을 많이 갔어요. 인사동에 가서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 전시하는 데가 많아요. 그림 보고 작품 보고 또 친구가 거기서 마치 음식점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것도 1년에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몇 번 안 돼. 그거 이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건 미국에 사는 친구가 오면 걔하고 합류해서 걔를만 인사동에서 보거든요. 그 친구 집에서. 그렇게 해서 가고 뭐 이제 특별히 이제 선물할 게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서 선물할 거 인사동에서 많이 사요. 그런 거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손가락으로 꼽아야지 뭐 외출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모두 가족을 위한 시간이고 내가 이제 나 나름대로 이곳에서 좀 벗어나서 내 시간을 갖자 이런 거는 아이들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서 뭐 육성회장을 하고 뭐 이제 임원을 해서 그 모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뭐 그런 시간들 아이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교에서 학교 일을 맡아서 뭘 하면 그 엄마들이 이제 나중에 들은 소리인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다 조직이 짜여지잖아. 10명, 10명. 그러면 무조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막 다 태우고 막 해서 야유회를 떠나요. 막 놀고. 난 그런 걸 절대 못했거든요. 용납도 안 되고. 꽃꽂이는 결혼을 바로 했는데 친구가 꽃을 사왔어요. 근데 그 꽂을 줄은 모르는 거야 내가. 그때 충격받았지. 꽃꽂이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조금씩 짬을 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꽃꽂이 협회는 금년회 우금년 씨가 회장으로 계시는 그 꽃꽂이에서 자격증을 땄죠.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래서 꽃꽂이를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한 지가 참 오래됐네. 그래도 볼 줄은 알아요. 좀.